자, KB 부동산 통계 정보 우리가 매주 보고 있는 자료입니다. 평택 거를 이제 보고 늘, 그 다음에 화성, 그 다음에 안성 이렇게 세 개의 시를 비교해서 보고 있습니다. 평택은 전주 대비에 해서도 역시나 우상향 103.6, 그리고 변동률은 0.44%. 이 0.44%가 작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큰 변동폭을 보이고 있는 거고, 알게 모르게 느끼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와닿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게 막 1%대 되면은 이게 주간 단위잖아요. 연간으로 하면 몇십 퍼센트 뛰는 거거든요. 그런 거 감안하시고 보십시오. 가격 지수도 지금 우상향, 전세 가격 지수입니다. 평택은 매매 가격 상승, 전세 가격 상승. 아무래도 머지않아 갭 투자가 또 다시 일어나겠죠. 동탄 쪽을 한번 보죠. 여기가 이제 화성시 있거든요. 요거 화성시 거는 123.9, 0.37% 이렇게 나와요. 아직도 위에서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지수 자체가 위에서 안 내려온다. 평택은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상승폭이 큰데 화성시 쪽은 어느 정도 이 고점에서 계속 유지를 하면서 조금씩 더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반면에 이제 전세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110이기 때문에 이거를 떨어졌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요게 이제 100 이하로 떨어지면은 전세 구하시는 분이 많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110이라는 거는 전세 구하시는 분은 많은데 물건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자체가 110이고 마이너스 0.01%지만 상승 중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여기는 안성시죠. 안성은 우리 이웃 동네니까. 그리고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이제 안성역,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슈가 있으니까 보는 건데, 안성시도 지금 상승이 나쁘지 않아요. 그동안 안 올라서 조금 힘들었던, 작년 연말까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지나고, 어느 정도는 이제는 조금 안성도 저가 매수세가 어느 정도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이제 참고하셔야 될 거는, 안성이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냐, 그리고 철도라는 게 깔리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들어갈 거냐, 그러니까 미리 좀 들어가 있을 거냐, 아니면은 조금 지켜보다가 들어갈 거냐, 아마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수 같은 경우가 108.2에 0.49% 상승률이고, 전세 가격 지수도 110.8에 0.53%라는 거거든요. 이 전세 가격 지수를 보는 거는 안성에 실거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제법 있다, 꽤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세 가격 지수가 올라가면 이어서 매매 가격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투자자들이 들어갔을 때는 전세보다 매매 가격 지수가 먼저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안성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둘 다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철도 이슈를 보고 먼저 갈 거냐, 아니면 조금 지켜보고 갈 거냐, 그게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밑에 이제 주간 매매 시장 동향은 세 개의 도시가 똑같은 걸로 봐서, 여태껏 우리가 봐왔던 거랑 다르게 전국 단위로 또는 경기도권에 한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 같은 경우에 평택시도 지금 매매 가격 동향이 상승 중, 4월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동탄도 상승 중. 뭐 세 개의 시를 놓고 봤을 때 다 상승 중. 지수 자체가 이렇게 숫자로 표기는 안 되지만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는 전부 다 상승 중이고요. 안성이 요게 이제 데이터가 안 나오다가 또 나왔는데, 여기는 좀 데이터가 안 나오고, 그리고 월간 아파트 단독 연립 매매 가격 동향 자체도 상승 중, 100.4, 1.16% 변동률을 보이면서 아파트 뭐 단독 연립, 그러니까 주택 자체가 다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 이 흐름 자체가 쉽게 꺾일 것 같지 않다. 왜냐면은 전세 가격이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물론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실거주고 투자를 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나중에 주택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뭐 2008년도에서부터 뭐 2013년도까지 나왔던 그런 뭐 깡통 주택이 다시 나올 거냐, 사실 그러긴 쉽지 않고,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주택 가격의 거의 뭐 80% 정도 이렇게 대출을 해줬던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 갭 투자까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굉장히 저가의 집들을 많이 이제 매수해가지고 투기 세력들이 많이 움직였던 건데 지금은 사실 대출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뭐 거의 없는 상태고 수도권 쪽들도 평택을 또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서 일반 주택의 대출이 50%가 거의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 정도, 높으면 70%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깡통주택까지 떨어질 거냐. 예전처럼 내가 그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막 이자나 뭐 이런 거를 감당하지 못하고 집을 던질 거냐. 사실 그렇게 나오기는 쉽지가 않다. 예. 정부에서는 뭐 집 사는 거 신중해라, 뭐 조심해라, 뭐 여러 가지 뭐 이상한 얘기 하지만 예, 그거에 이제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게 본다면 금융위기 때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개한테도 돈을 빌려줬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서브프라임이 터진 거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집값의 뭐 80%뭐 이렇게 빌려줬던 건데 지금은 뭐 아예 안 나오거나 50%, 60% 많아야 70%니까 아마도 금리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시장이 받는 충격은 적을 거다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밑에 지수들이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매주를 우리가 체크해가지고 만약에라도 정말 만에 하나라도 만약에 그런 탈출 흐름이 나온다면 여기에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평택에 무슨 탈출 흐름이 나온다, 막 가격 지수가 꺾인다, 뭐 이랬을 경우에는 바로 체크를 할 겁니다. 한 주, 두 주 이렇게 지켜보면서 체크를 하고 탈출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1주택자이신 분들은 사실 탈출 개념이 없거든요. 그냥 살면 돼요. 이자 오르고 뭐 남들이 탈출하고 뭐 해도 그냥 살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한국 부동산 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자료도 보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핵심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오른다라는 거를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잘 안 팔 겁니다. 그런 것들 오늘 뭐 매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랄까 흔들리지 마시라고. 나갈 때 되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시계열표죠. 아까 우리가 본 자료는 주간 단위로 이렇게 딱 그 주만 보는 건데 요거는 전주, 저저번 주 뭐 이런 거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까 중간에 다른 시들은 제가 삭제하고 새 시만 이렇게 모아놨어요. 평택, 안성, 화성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평택에 지금 요 어떤 분들은 이제 단풍 얘기하시잖아요. 단풍 물들고 있다고. 빨개질수록 단풍이 만개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나는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풍물이 이제 막 초기 단계. 뭐 의정부나 이런 데는 단풍물이 짙었다가 옅었다가 짙었다가 막 이러잖아요. 세 개의 시 안성시도 그렇고 화성시도 그렇고 단풍에 물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뭐 강원이나 뭐 춘천, 뭐 원주 뭐 이런 데는 지금 단풍물이 빠졌잖아요. 여기랑 봤을 때 여기는 단풍물이 많이 빠졌는데 우리 평택, 안성, 화성 쪽은 단풍물이 뭐 조금 옅어지고 어떨 땐 또 진해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수치로만 놓고 봤을 때 0.34, 0.6, 0.4 뭐 계속 상승 중이다. 마이너스가 뜬 게 없다. 위로 가도 평택이 지금 작년에 봤을 때는 평택이 단풍놀이를 못했잖아요. 여기만 놓고 보면 작년 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2020년도 1월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때 막 대세 상승기 막 엄청 상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풍놀이에 물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화성시는 뭐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고 안성시도 이제 단풍놀이를 못 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이제 2020년도 연말 되면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관망하고 뭔가 좀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오히려 알게 모르게 단풍놀이가 짙어지고 있다. 색깔이 진해지고 있고 뭔가 상승이 멈춘 게 아니라 조금 더 하면서 올라가고 있다. 요 흐름이 다시 예전처럼 이렇게 0%대로 가냐?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거 뭔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세 증감률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간 단위로 이렇게 시기열표를 보는 건데 전세 증감률도 이제 안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을 매수 안 하시고 전세를 많이 사셨었나 봐요. 예, 단풍이 굉장히 진하게 1%대까지 올라갔다가 이 전세거든요. 예, 지금 조금 단풍물이 빠지고 다시 짙어지고 하는 걸 볼 수 있고, 평택 같은 경우에도 아예 단풍물이 빠졌다가 다시 물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이는데, 화성시는 의외로 전세 수급 지수만 놓고 봤을 때 단풍놀이가 아니라 여기는 집을 살려고 하는 거나 또는 기존 집에 눌러 앉거나 이런 것 같습니다.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 개의 시는 이런 흐름을 보이는데, 요게 이제 옆에 광명시라고 있습니다. 전세 수급 지수를 봤을 때 광명시는 혹한기로 가고 있나 봐요. 겨울 쪽으로 파란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전세 수급 지수가 파란색이라는 거는 전세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긴데, 요런 시도 있고, 뭐 강원도나 이런 데는 지금 사실상 뭐 이렇게 전세 매매 뭐 이런 게 의미 있는 게 안 나온다. 요거는 이제 매매 지수가 100 이상이냐 100 이하냐 그런 거를 보는 건데, 평택이 이제 90점대 뭐 이렇게 하다가 100 넘어간 게 이제 올 3월부터 100으로 넘어가서 쭉 상승하고 있습니다. 평택은. 안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때부터 100을 넘어서 쭉 상승 중이고요. 화성은 뭐 100 이하로 내려온 적이 2020년도 2월 그때 이후부터는 내려온 적이 없어요. 화성은 오히려 상승 추세가 가팔라졌습니다. 이게 숫자가 쭉 보여주는 게 주간 매주 나오는 건데, 숫자가 상승 중인데 이게 갑자기 뭐 90점대로 툭 떨어지냐, 그러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 부동산이라는 게 워낙 단위가 크다 보니까, 뭐 화성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억 단위가 매매가 그렇게 활발하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가격이 툭툭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죠. 평택도 지금 뭐 고덕, 지제 이런 데는 웬만하면 다 8억 그 이상 뭐 요 정도 선에서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갑자기 가격이 툭툭 떨어지냐, 쉽지 않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이제 오고, 뭐 한국은행에서 뭐 성장률을 4%로 점을 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원자재 가격,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올라가는 인건비 등등 모든 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만 떨어진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이제 광명시는 아까랑은 또 다른 모습을 보이네요. 130이 넘습니다. 어쨌든 평택, 안성, 화성 놓고 봤을 때 전부 100 이상이고 그 중에 화성이 좀 높게 나오고 있다. 전세 지수 같은 경우에도 주간 단위로 봤을 때 다 100 이상, 안성은 110을 넘어갔고요. 화성도 110을 넘어갔다라는 것은 전세를 구하시는 분이 많다. 상당히 많다. 이 정도 되면 전세가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웬만하면 전세를 이제 다 나간다는 거고, 평택도 아마 머지않아 이게 110을 넘어갈 것 같아요. 고덕 같은 경우라든가 뭐 이런 데가 이제 분상제 지역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아파트가 전부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세 물건은 점점점 말라갈 거고, 그리고 이제 전월세 신고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집주인분들이 굳이 전세를 놓지 않고 반전세나 월세화를 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신규 아파트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세를 놨던 물건들, 이런 물건들이 빠지고 난다면 그 다음은 다 실거주거든요. 그래서 전세 구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시중에 나오는 물건은 앞으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가 공급된다 한들 실거주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월세 시장이 조금 더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게 예측이 됩니다.